침침한 눈을 개선하는 것부터 골다공증 예방, 우울증 완화까지 결명자차 정말 만병통치약이 따로 없는데요. 그런데 이런 결명자차를 체질에 맞지 않게 드시거나 너무 많이 드실 경우에는 되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논문과 고전 문헌에 근거한 결명자차의 효능과 마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 마지막으로 한의학 박사인 제가 추천하는 결명자차 섭취 방법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약의 소리 한의학 박사 김조영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곳 중 하나, 바로 눈입니다. 눈이 침침해요, 건조해요, 눈물이 많이 나요, 뻐근해요, 충혈이 돼요 등등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며 휴식을 할 때도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보는 등등 잘 때를 제외하고는 한시도 눈이 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을 보호하는 묘안을 찾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런 면에서 결명자차가 체질에만 맞으시다면 좋은 해답이 되실 수 있습니다. 결명자는 콩과에 한해살이 풀인 긴 강남차와 결명의 씨를 건조한 것입니다. 보통 가을철 과실이 성숙했을 때 채취하게 되고요. 햇빛에 건조합니다. 이름이 결명이라고 붙은 이유가 바로 먹게 되면 눈이 맑아지기 때문인데요. 결명자는 시신경 보호, 골다공증 예방부터 항산화, 간 보호, 신 보호, 항염, 항암, 항균, 항우울 작용, 혈당 강화, 지질 강화, 혈압 강화, 혈소판 응집 억제, 이뇨작용, 배변작용까지 정말 다양한 효능을 가졌는데요. 논문에 근거하여 결명자의 효능들을 양약적 성분별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리소파놀, 에모딘, 피시오는 안트라키논 계열의 화합물로 연구에 따르면 골다공증 예방, 항산화, 간세포 보호, 항염, 항암, 고지혈증 강화를 통한 심혈관 질환 예방, 시신경 보호, 항우울 작용 등 이로운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눈의 염증, 황반변성, 백내장, 녹내장, 구내염, 위염, 대장염 등 각종 염증,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우울증, 죽상 동맥 경화증에도 결명자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역시 안트라키논 화합물인 레인도 간 보호, 신 보호, 항염, 항산화, 항암, 혈당 강화, 항균, 정화작용, 지질 강화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토라락토는 간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아우란티노 옵튜신은 항염증 작용이 있습니다. 루브로푸사린은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글루코 아우란티노 옵튜신과 글루코 옵투시폴린, 글루코 크리소 옵투신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여 피를 맑게 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옵투시폴린과 글루코 옵투시폴린은 뇌 척수의 신경염증을 억제하여 진통작용을 합니다. 더불어 옵투시폴린의 혈당 강화작용, 지질 강화작용도 밝혀졌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크리소파놀과 에모딘은 장활동과 배변활동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결명자에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전구체로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눈을 보호하고 충혈 및 시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시신경 강화에도 도움이 되어 녹내장, 야맹증, 백내장 등 안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명자의 글루코 아우란티노 옵투신은 ACE 억제를 통해서 혈압 강화작용, 이뇨작용을 나타냅니다. 이번엔 한의학적으로 결명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동의보감 초부 상편에 보면 결명자의 성질은 평하고 일설엔 차다고 하였다. 맛은 짜면서 쓰고 독은 없다. 청맹, 즉 녹내장과 눈이 붉어지면서 아픈 것, 충혈, 그리고 눈물이 나서 눈 주위에 살이 문드러진 것과 눈이 붉거나 흰 막이 있는 데 쓰고 감기를 도우며 정수를 보태고 머리가 아프고 코피가 나는 것을 치료하며 입술이 푸른 것을 낫게 한다. 음력 10월 10일에 씨를 받아 100일 동안 그늘에서 말려 약간 볶아서 약에 넣어 쓴다. 베개를 만들어 베면 두통증을 없애고 눈을 밝게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운곡 본초학이라는 본초학 책을 보겠습니다. 결명자의 맛은 약간 달고 쓰고 짭짤하며 서늘한 성질로 간과 대장에 작용하여 간과 눈의 열을 식혀주고
변이 잘 나오게 장을 촉촉하게 해주어 눈이 빨갛고 깔깔하고 눈부심이 생기고 눈물이 많이 나는 경우, 두통, 현운, 눈이 어둡고 변비가 생기는 경우 쓰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양리학적인 분석과 한의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결명자가 잘 맞는 체질과 잘 안 맞는 체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결명자는 몸에 열이 많고 간에 열이 많아 혈압이 높고 그 열이 눈으로 올라오시는 분들, 열로 인해서 대장이 건조해지며 소변도 잘 안 나오시는 분들께는 매우 도움이 됩니다. 체질적으로는 소양인에게 가장 잘 맞습니다. 반면 결명자는 찬 성질로 몸이 차신 분, 저혈압이신 분, 설사를 하시는 분, 혈액이 부족한, 즉 빈혈이 있으신 분들이 드시면 설사, 혈압자와 실신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체질적으로는 태음인과 소음인, 그리고 태양인에게는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럼 다른 체질 분들이 눈을 밝게 하기 위해서 드실 만한 차는 없을까요? 태음인은 국화차, 소음인은 황기라는 약재의 씨인 사원자차, 태양인은 포도와 블루베리를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소양인이시고 열이 많으시고 혈압이 높으시고 눈이 침침하시고 뻑뻑하시고 대변 소변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은 결명자 차를 장복해도 괜찮을까요? 너무 오래 장복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체질에 맞아도 항상 간 독성을 조심해야 합니다. 결명자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간 보호 효과도 있지만 동시에 간 독성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간에 대해서 양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논문에 따르면 결명자의 MOD는 간 보호 효과도 있지만 간 독성을 띠기도 합니다. 피시온 역시 간 보호 작용도 있지만 동시에 간 독성, 신독성, 그리고 유전자 손상의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크리소파놀 역시 간 독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장복과 고용량 복용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 것일까요? 연구에 따르면 독성을 나타내는 용량은 체중의 0.05%에서 0.5%라고 합니다. 건장한 70kg의 성인이 먹는다 해도 35g 이하로 드시면 안전하고요. 20kg 정도의 어린이들이 먹을 때는 10g 이하로 드시면 안전한 것입니다. 이것도 결명자를 통째로 씹어 먹을 때 이야기고요. 보통 차로 끓여 드시게 되면 더더욱 성분 용출이 덜 되기에 곧 알려드리는 내용대로만 드시면 성인과 소아 모두에게 큰 문제 없으실 겁니다. 추가적으로 이시진 선생의 본초 강목 권위 초지 5편에 보면 결명자와 대마씨는 궁합이 안 맞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럴 일이 많진 않으시겠지만 결명자와 대마씨는 서로 피해서 섭취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기에 결명자차를 이렇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체질에 맞는지 살핍니다. 소음인, 태음인, 태양인이시라면 복용을 하지 않으시고요. 소양인이시라면 복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양인이시고 더위를 많이 타시며 눈이 뻑뻑한 경우에 또 대변이 잘 안 나오는 경우에 눈이 어느 정도 맑아질 때까지는 결명자차를 꾸준히 드시고 눈이 어느 정도 편해지면 복용을 중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결명자차를 어떻게 끓여 먹으면 좋을까요? 우선 결명자는 껍질이 단단하기에 볶아서 차로 우려야 합니다. 아니면 아예 볶은 결명자를 사시면 되겠죠. 그 다음 주전자에 원하는 양의 물을 넣으시고요. 1리터당 10g의 결명자를 넣으십니다. 센 불에 끓이다가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이시고요. 20에서 30분만 더 끓여서 식히십니다. 너무 오래 끓이시면 결명자의 쓴맛이 두드러지게 되니까 가볍게만 끓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끓이셔서 하루 아침, 점심, 저녁 또는 아침, 저녁 한 잔 정도만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처럼 음용하시기보다는 약처럼 드시는 것이지요. 그 외에 다른 큰 불편감이 없으시다면 장복하셔도 괜찮지만 눈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복용을 중단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결명자의 양리학적 성분과 효능, 그리고 한의학적인 효능 주치, 잘 맞는 체질, 잘 맞지 않는 체질, 장복해도 될지의 여부, 끓이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명자, 매우 좋은 약초이지만 체질에 맞게 그리고 눈이 뻐근하시고 열이 많으시고 대변이 잘 안 나오실 경우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약의 소리 한의학 박사 김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